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면서도 대표님들이 가끔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 이 이익의 가치보다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대표자의 꿈, 대표자의 가치 실현이 이 스타트업의 취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그 꿈을 쫓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그거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취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드릴 건데, 자, 안녕하세요. 포켓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포켓캠프는 스타트업들을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공부와 지식과 또 인사이트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인사이트들을 복화집처럼 단어집처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캠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는 저희가 스타트업 캠프인 만큼 스타트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타트업 네 글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선뜻 이 정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스타트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유사한 답변들은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혁신하는 기업이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젊은 기업이다 등등등 이런 비슷한 류의 어떤 답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딱 받았을 때 대표님들 마음속에 땅 하고 심금을 울리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타겟의 페인과 니즈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어떤 문제점이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객의 어떤 페인과 니즈를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그 근원, 출발점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무슨 해결 미션을 갖고 있지? 초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딱 갖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세분화된 고객이 누구이고,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미션과 그 고객이 갖고 있는 페인과 니즈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그 페인과 니즈를 해결을 할 때마다 뭐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이 이익이라는 요소도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돈과 돈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이익에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배열을 섞어가면서 저희가 이익을 챙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Y축이 이익인 거고 X축이 시간이다라고 했을 때, 일반 기업의 경우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일직선 형태의 비례하는 성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저희가 장사에 가깝다라고 하는 곡선이 되겠죠. 근데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은 이 이익의 곡선이 J커브 형태의 모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구간에서는 비용적인 적자를 감안을 해서라도 그 이후에 BEP를 넘기면서 쭉 성장을 하는 곡선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 비용이 이익보다 더 높은 구간을 데스밸리라고 하고요. 이 구간이 이제 쉽지만은 않다라고 해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죠. 이 구간 동안 이제 무엇을 하느냐? 저희가 이제 어떤 타겟의 페인과 니즈가 시장에 라이브하게 있다에 대한 가설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하겠는데 이걸 해결했을 때 소비자들, 고객들이 좋아하더라 에 대한 가설을 검증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 검증하는 기간은 뭐 짧게는 3개월, 4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1년,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5년, 6년 금방 넘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가설을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공급자 관점에서 분명히 고객들의 어떤 페인과 니즈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켓에서 그 페인과 니즈를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가설을 검증을 했다, 그리고 돈이 좀 벌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 넥스트 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넥스트 라운드를 투자업계에서 시리즈 A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리즈 A 또는 시리즈 B에 대한 용어 자체가 좀 낯설다라고 하면 넘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궁금증을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면 뒤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대표님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가설이 검증이 되고 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면서도 대표님들이 가끔 혼돈하시는 게 뭐냐면은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 이 이익의 가치보다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대표자의 꿈, 대표자의 가치 실현이 이 스타트업의 취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타트업의 정의를 명료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 가치만 실현을 하려고 한다,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그 꿈을 쫓으려고 한다. 자, 그러면 그거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취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정의와 명확한 요소가 정립이 안 되면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세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시리즈 A에서는 이 이익의 곡선을 극대화를 하는 시점입니다. 즉 기울기를 높이는 시점이고 이때 이제 보통 저희가 투자를 받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만 가지고는 마케팅을 하기에 한계가 있고 인력을 뽑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 A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을 받아서 더 큰 레버리지 효과라는 거를 내게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는 뭐죠?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울기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 B겠죠. B 때는 이제 돈도 좀 어느 정도 벌고 이 고객의 어떤 영역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한 시점이고 이때는 사업을 거기에서 정체할 게 아니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타겟을 넓힐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남성만을 위한 어떤 그 서비스였는데 거기에 이제 여성을 위한 어떤 쇼핑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확장을 한다든지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제품의 라인업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등등등의 어떤 사업 확장을 시도를 하는 시점이 이제 시리즈 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리즈 C, D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넓은 도메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또 이제 내부의 어떤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이 또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형 확장을 하면서 이 기울기를 더 이제 높이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스타트업의 목표는 엑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싯은 출구잖아요. 즉 회사에 창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같이 경영을 했던 그 창업주들 그리고 이 창업주를 믿고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이 엑싯 구간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판매를 해서 이익을 가장 극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엑싯의 방법은 주식을 상장을 시키거나 또는 이 회사를 대기업 또는 큰 기업에 매각 M&A를 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엑싯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시리즈 A, B, C, D, 엑싯까지 이 스토리텔링이 있고 스타트업은 이 스토리텔링을 그려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렌즈, 즉 관점은 이 Y축에 있는 이익입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일직선 형태로 성장을 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J커브를 그려야 되고 명확하게 혁신을 해야 되고 기울기를 높여야 됩니다. 이 기울기를 그냥 뭐 무작정 선으로 이렇게 끊는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니겠죠. 정확하게 그 기울기가 그 높아지는 시점을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야 되고 마치 이렇게 가설 검증, 비행 구축, 사업 확장 시도, 회사 인수, 엑싯 이 점들을 저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시점을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두 가지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페인과 니즈가 정말 살아 있는지. 두 번째, 오케이, 그럼 그 페인과 니즈를 우리가 해결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럼 그 티핑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J곡선이 그려지겠죠. 근데 물론 스타트업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예쁘게 J커브가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데스밸리가 엄청 길 수도 있고 또는 이 데스밸리가 짧을 수도 있고 각 업종과 산업과 또는 대표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요소는 이 미션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해결을 토대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를 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대표님들께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가 지금 만약에 이해가 되셨으면은 혹시 저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복습하시면 되고 제가 뒤에 가서 계속해서 단어들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할 건데 그때마다 이제 그때 그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돌아가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곡선을 그리는 요소가 각각의 어떤 포인트, 즉 티핑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티핑 포인트를 바라볼 때 저희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를 이룬 요소가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세그멘테이션 타겟의 페인과 이제 니즈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드 단계 시리즈 A, B, C, D, 엑싯 이 각각의 어떤 티핑 포인트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도
달라질 수가 있고 당연히 타겟이 달라지니까는 페인과 니즈도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했던 이 타겟과 이 타겟이 갖고 있는 페인과 니즈가 계속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있어야 해요. 이 타겟이 넓어진다라든지 아니면 페인과 니즈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진다든지 그래야지 이 이익이라는 Y축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의 어떤 페인과 니즈 부분은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럼 대표님 만약에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플랫폼인데 당분간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저희는 데스밸리를 지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 BP를 못 넘기고 J 커브가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구조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럼 이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익이라는 거는 자금, 즉 돈의 어떤 개념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라고 하면은 유저의 어떤 트래픽, 유저 수도 데이터일 수 있고 또는 그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들의 어떤 발자국들도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매각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럼 과연 그들은 이익을 못 내느냐? 물론 돈의 관점에서는 이익을 못 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당수의 어떤 트랙션, 즉 그 유저 수들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 유저들이 어떤 활동하는 그 여러 이제 사진들과 영상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었죠. 데이터의 밸류 값을 매기고 페이스북이 거액으로 인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익, 즉 자금과 데이터의 비율을 설정을 하면서 이익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드 단계에서는 돈을 극대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더 극대화를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시리즈 A 시점에서는 이 상당수의 어떤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돈을 벌겠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시점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이익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요소는 다음번 시간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께서 지금 이 1강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은 Y축은 단순히 자금만 이루고 있지 않다. 즉 자금도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은 데이터도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시드랑 시리즈 A, B, CD를 가면서 이 비율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 필요하다가 이제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의에서 뵐게요.